이번에는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보통 승진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직장에서나 다른 데서 승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가 있고 대리 위에 뭐지요? 과장, 그 다음에 부장, 그 다음에 이사, 그 다음에 사장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대리에서 사장까지 올라오는데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인정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인정받습니까? 열심히 하면 돼요, 계속 그냥?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 발전에 충분한 기여를 해야지. 그렇죠, 회사 발전에 충분한 기여를 해야 되죠. 네. 어떻게 하면 충분한 기여를 하고 승진할까요? 모르니까 승진이 안 되지, 그죠? 자체가 뭘 알아야 승진이 되지. 자, 이거는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그 직급을 가질 수 있는 만큼만 행동하고 그만큼만 딱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 급여를 받으면은 급여가 보통 내가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제가 뭐 배송을 하거나 뭘 하거나 2, 300만 원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2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회사에 가서 내가 200만 원어치 일을 했을 때 사장은 뭐 200만 원 되고 30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장은 급여를 주는데 많이 줘요? 적게 줘요? 적게 줍니다. 보통 많이 안 주지요. 얼마큼 주냐면은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 보통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요거보다 조금 덜 주면은 일을 그만할 것 같고, 이보다 더 주기에는 또 내가 남는 돈이 없고, 이렇게 되지, 그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작은 자영업자들이나 했을 때, 직원들이 오래 버텨요, 못 버텨요? 잘 못 버팁니다. 못 버티죠. 남는 것도 물론 별로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하는데. 근데 자영업자들이나 이 사장은 급여를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직원은 일을 얼만큼 해요? 급여보다 더 해요, 덜 해요? 덜합니다. 보통 딱 급여 받을 만큼만 일을 하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그만두기도 그렇고 계속 가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통. 그것이 이해되죠?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제가 이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급여가 그때는 한 150에서 170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만 원짜리 급여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직원을 계속 쓰기 위해서 150만 원을 주면 위험하다 그랬죠. 예. 그러면 직원도 다 하고 나서 그만큼만 딱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안 한다 그랬지,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직원은 일을 하면은 돈을 150만 원을 딱 받아가면은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았기 때문에 고마워요. 그냥 내가 일한 만큼 받아간 거예요. 일한 만큼 받아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건 어떻게 했냐면 급여가 150만 원이면은 항상 10만 원 정도 급여를 따로 더 챙겨줬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150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만 원 더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직원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더 받게 되면은 더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했던 거는 항상 10만 원, 20만 원 정도 더 줬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은 보통 뭐 5년에서 뭐 5년 이상은 대부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줬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 이상을 줬을 때가 사람이 항상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0만 원 줬을 때는 내가 돈을 주고도 내가 왠지 미안한 느낌이었는데 내가 돈을 더 주고 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더 좋아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일로 돌아오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은 대리에서 과장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면은 대리가 과장처럼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대리일 때는 대리밖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대리일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회사에 가서 대리가 과장이 일을 하는 거를 뭔지를 보고 과장이 일을 한 만큼만 일을 하게 되면은 과장이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습니다. 금방 과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리가 부장처럼 일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난리 납니다. 그렇죠. 대리가 대리 일만 안 하고 부장처럼 일을 하는 순간 대리는 금방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됩니다.
대리가 이사처럼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가 사장처럼 일하면.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제가 나중에 처음에 일했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대리였는데 처음에 왔을 때 과장은 뭐 하고 부장은 뭐 하고 사장은 뭐 할까.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들 하는 걸 보고 쫓아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해버리니까 어느 순간 승진이 돼 있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사장이 하는 만큼 하니까 나중에 사장이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사장 할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사장은 쉬고 제가 사장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만두면 회사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회사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장이 저한테 이제 제발 좀 나가지 말고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직책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하면은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가서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좀 더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해야 진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건 자영업자들한테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트레이서라는 그 제가 드라마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국세청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국세청도 직급이 있습니다. 무슨 부장, 과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청장까지 올라가는데 최고 처음에 뭐 대리나 뭐 과장 이렇게 했을 때는 팀장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뭐 똑똑해 보이고 막 이렇게 역량이 커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무게감을 가진 사람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대리에서 과장 진급하고 과장에서 부장 진급하면은 직장인들은 그 경우만큼 자기들이 직책만큼 무게를 견디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권한도 따로 있고. 근데 다시 과장에서 부장이 되면 부장이 볼 수 있고 부장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권한과 의무가 생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 무게에 맞게끔 시간이 견뎌지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자기들은 그 직책과 시간에 맞게끔 어느 정도 왕관의 무게를 견디면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차리자마자 사장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가 그냥 해서 돈 갖고 가게 차리면 사장 되잖아, 그죠? 사장 되죠. 그러니까 그 사장들은 어느 순간 보면은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많이 벌면은 자기는 사장이 돼 있어요. 근데 한 번 성공은 했지만은 나중에 어렵게 되면은 금방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직장인은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는 거라. 그 무게와 그 왕관의 그 무게를 견뎌오면서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그럼 직장인들,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자영업자들은 돈을 벌거나 이걸 했을 때 자기가 차를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매달 들어오는 돈이 달라지거나 했을 때 그 무게감을 스스로 견뎌내야 되는 거라. 내가 500만 원 벌 때는 뭐 200만 원 썼다. 그러면은 700만 원 벌게 되면은 또 400만 원 쓰는 게 아니고 200만 원 쓰고 나머지를 저금해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축적의 기간이 있고 내가 그 삶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것들이 바뀌었을 때 내 무게감이나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들을 촘촘하게 만들어놔야 내가 바뀌고 변했구나. 내가 차를 바꾸는 순간 내가 더 큰 무게감을 가졌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껴야 나중에 한 방에 안 무너진다는 얘기야. 근데 어느 순간 그대로 쭉 가다가 보면은 한 번쯤 어려움이 오는 순간 그 무게감을 생각 안 하고 있던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변화나 삶의 이런 것들이 바뀔 때마다 자기 무게감을 느끼고 직장인처럼 이 기간에는 내가 성장했구나. 그 다음에 또 내가 더 성장했구나. 이런 무게감을 견디고 했을 때 나중에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면은 자영업이랑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게 되면은 사업해서 돈을 벌면은 집사람하고 같이 벌었어요? 따로 벌었어요? 따로 본 거죠. 같이 번 거죠. 집사람은 노력 안 했어요. 집에서 노력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 5년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1억을 벌었다. 10년을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을 벌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번 돈을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5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다 투자해버립니다. 왜냐, 내가 하는 사업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이걸로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돈의 반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와이프 거. 집사람 겁니다. 그럼 5억을 벌었다 그러면 최소 2.5억을 집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내가 이 돈을 벌어왔으니까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네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줘야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어려웠을 때 되면은 이 돈을 다시 가지고 재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하는데 100%다 투자하면 나중에 한 방 무너지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무조건 내가 번 돈의 반은 와이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와이프한테 돈을 맡겨놓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힘들면 이 돈을 좀 줘. 그때 네가 가지고 있어라고 이렇게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나중에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